나라는 부동산 공급의 주체인 행정기관이 토지 이용, 즉 개발시켜 이용할지 보존해서 이용시켜야 될지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서 크게 이 두 가지 제도 도입했댔죠. 토지용계획 제도와 용도제도.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다 이 계획과 용도조에 따라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존이라고 한 곳은 뭘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고. 자, 그런데 보존해라는 곳에 개발하면 어찌 된다? 또 손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재산 그들 다 내쁘죠. 예. 원상복구회가 엄하게 처벌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 산 같은 데는 건물이 없는 이유가 내가 저 산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었다간 박살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존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토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농지죠. 농지 보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분이 무슨 법에서 배운다? 농지법에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그 다음 또 보존해야 할 토지, 우리나라의 가장 비중이 높은 토지가 산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는 산지 관리법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격증 따서 이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산지 중개를 하려면은 결국 이 법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농지나 산지로 돼 있는 곳은 뭘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 자, 개발이란 말부터 하셔야 돼요. 개발은 무슨 말입니까? 고쳐서 발전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공법에서는 6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둔 행위,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앞으로 공부해서 뭐라 부른다?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발. 개발하면 벌써 6가지가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이런 6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개발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가 자, 허용이 되는데, 자, 크게 소규모로 개발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일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는 필지별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필지, 두 필지에다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이 소규모 개발 행위 중에 이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무슨 법을 배워야 되느냐? 건축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문제 옵니까?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 자, 대규모로 개발합니다. 수만 필지에다가 크게 개발할 때는 허가 받아라면 허가 몇 개 받아야 돼요? 수천 수만 개. 자, 그럼 수천 수만 개 허가 받는데 시간이 수백 년 이상 소요됩니다. 자, 그럼 개발하기 힘들죠. 그래서 대규모로 크게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사업의 형식. 그래서 사업으로 우리가 대규모를 개발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크게 4가지 배웁니다. 4가지. 첫째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해서 자, 3가지 사업을 말하죠.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자, 큰 기반 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각종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은 다 이 도시공객 시설 사업으로 설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자, 도시 개발 사업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곳을 새롭게 개발할 때 쓰는 사업이 도시 개발 사업, 신개발 사업. 자, 여기는 도시할법에서 별도로 배우는데 여기서 6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자, 이 정비 사업은 재개발에 관한 사업이에요. 한 번 이미 개발되었다가 오래되고 낙후되니까 다시 개발할 때 쓰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 사업. 자, 여기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부에서 6문제 정비 사업을 가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서 6문제 나와요. 자,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 자, 아파트, 뭐 단지 같은 거 조성하는 사업인데 주택법에서 이거 별도로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7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공법은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은 자, 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프린트는 11월 달에 한번 드린 적 있죠? 있습니다. 예. 학원에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법은 제일 먼저 토지용 계획제도 배우고, 그 다음 용도제도 배우고,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배우고, 또 소규모 개발은 허가받는 거 어떻게 배우고, 대규모 개발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그 최종적으로 자, 보존을 할 때는 특히 농지법을 가지고 농지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다. 이게 공법의 전체다. 그래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전체 흐름에 있어서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항상 파악하면서 공부하면은 이 방대한 공법을 이해하는 데 어떻다?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교재로 가봅시다. 자, 교재 18쪽에. 자, 국토계획 및 규행에 관한 법률의 총설에 재정 목적이 있고 그 밑에 2번 국토 이용 및 관리 기본 원칙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버리세요. 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보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럼 보면은 떨어집니다. 예. 저는 효과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적게 공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건 어떻습니까? 버려요. 나중에 공법이 이해가 되면 그 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버리시고. 자, 제3절에 가면 용어정의가 나오죠. 그 용어정의에 1번 광역도시계획, 2번 도시군계획, 3번 도시군기본계획, 4번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계획들은 뒤에 가서 놓으니까 그때 자세히 배우면 되는데 2번에 도시군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밑줄 치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거기 줄죠. 자,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역이 종류가 몇 가지다? 6가지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자,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다. 그 뜻이죠. 자, 갈로떼 넘으시고. 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밑줄 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이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나오죠.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배우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부터, 자, 거기에 옆 페이지에 12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까지는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뒤에서 배우면 돼요. 여기서 배울 거 없습니다. 예. 13번에 도시공객 사업 찾았습니까?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항목의 사업을 말하는데 1, 2, 3 갈로 묶어 보면 돼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여기 있네. 큰 기반 시설을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다. 자, 그 밑에 2번에 도시활보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는 이 말씀 되죠. 신개발에 관한 사업. 자,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라 되어 있죠. 그 옆에는 쓰면 되죠. 재개발에 관한 사업. 재개발에. 자,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은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에 국가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방향제시계획 중에 여기에 국가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을 말합니다. 자, 국가계획은 자, 밑줄 칩니다. 중앙행정기관 밑줄 치시오. 자, 중앙행정기관은 옆에다 끌어다 쓰세요. 장관이라고 쓰면 돼요. 장관. 각부 장관을 뭐라 부른다? 중앙행정기관. 자, 중앙행정기관, 즉 장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각부 장관을 말합니다. 자, 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나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나 자, 이런 사항들이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은 이 계획을 격을 상승시켜서 무슨 계획으로 보자? 국가계획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예. 자, 그 이게 이제 풀어서는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은 다 국가계획은 아니에요. 이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내용이 들어갔다. 이 말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자, 단일한 행정구역이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이랬죠. 앞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영향을 주는 이런 계획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은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관 결정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단일한 행정에 다 뭐 준다?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특별시부터 군지역까지 모든 영향을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올려서 무슨 계획으로? 국가계획으로 삼고 국가계획이 되면은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계획 옆에는 최우선 시행이란 말만 쓰면 됩니다. 자, 앞으로 공급처에서 국가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최우선 시행해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행정구에 다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계획으로 삼고 우리나라에서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되는 계획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17번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쭉 돼가 있죠.
그거 다 뒤에 놓습니다. 뒤에서 배우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오늘 이제 수업 듣고 대개 돌아 복습하죠. 자, 그럼 국가계획은 한번 읽어보는데 밑에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은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그냥 안 읽어봐야 합격합니다. 읽어보면 그렇죠, 떨어지죠. 예.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 여러분 앞에서도 이게 놓고 읽다가 또 뒤에 놓으면은 지금 제대로 공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반복이 되면 머릿속에 뭐가 됩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버리다 하는 것은 영원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수업한 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자, 이제 23조에 가시면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봅시다. 자, 어느 지역에 여기에 개발을 합니다. 자, 대통령이 장관을 시켜서 국가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할 수도 있어요. 국가계획으로 이렇게 방향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도시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의 시도지사가 대통령과는 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같은 걸 통해서 나는 기업도시나 만들겠다라고 방향 제시하고 또 이 지역에 시장군수 같은 사람이 있죠. 시장군수 같은 사람은 시군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인 도시군계획 있죠. 도시군계획을 통해서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이런 방향 제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학 도시를 만들자라고 방향 제시할 수 있고 또 다른 법률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생태도시나 만들자라고 하면은 다 계획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제각각입니까? 그럼 개발에 뭐가 생깁니까?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개 구청장까지 다 선거로 뽑지요. 그래서 이런 선거직 공무원들은 국민, 선거민에게만 책임집니다. 자, 여기 구청장이 이게 대통령한테 책임진다? 안 져요. 대통령이 구청장 업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게 지방자치단체예요. 지자체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결국은 다 제각각인의 혼선이 생기니까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간에 뭘 정하자? 위계 질서를 정하자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에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이용의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뭐가 됩니까? 기본이란 말에 동그라미. 그러면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가장 기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계획들은 단일한 행정구에서는 기본 계획인 도시군 계획에 따라야 되겠죠. 여기에 맞게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분별 계획 수립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밑줄 칩니다.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조치인데요. 자, 그럼 다른 법률에 따른 법률에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이런 부분별 계획들은 도시군 계획 중에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이 여기에 부합시켜라. 이게 기본계획이니까 여기에 부합시켜라. 자, 그리고 3번에 국가계획, 도시군계획 상관의 관계에 보시면은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도시군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어느 계획에 부합이 돼야 됩니까? 국가계획에. 내용이 달랄 때는 국가계획 우선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 계획이다. 자, 그 밑에 4번에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보실 거 없습니다. 버리세요. 자, 그리고 잠시 25쪽을 보면 돼요. 25쪽. 자, 25쪽에 보시면은 3번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도시군계획, 즉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이런 도시군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사이는 어느 계획이 상위 계획입니까? 광역이 상위. 여기에 부합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달랐을 때는 광역도시계획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이 계획 간의 내용이 다 달랐을 때는 국가계획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시행해야 되죠. 이게 최우선. 그 다음이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이 도시군계획. 그 다음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 간의 위계 질서를 정해서 이 개발에 자, 따른 혼선을 방지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 24쪽에 광역도시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토지용 계획 중에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하나하나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 의의부터 봅시다. 의의. 현대의 도시의 특징은 교통수단 발달, 정보망의 연결, 도시공간의 연결 등으로 도시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하고 도시의 사회 경제적 요소가 도시 상호 간에 의존 상태에 있으므로 인구, 주택,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행정관할구역의 단위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한정된 토지자원, 예산, 인력 등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도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접 도시 간의 공간구조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접근이 아닌 보다 광역적이고 거시적 접근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다음에 밑줄 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의 뜻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뜻이. 자, 이번에 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할쯤에 보면 돼.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법적 성격은. 자,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방금 봤고.
자, 2절에 광역도시의 내용이 있는데, 자, 그거는 특별히 보실 거 없습니다. 버리세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 자,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자,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계획은 방향 제시계획입니다. 방향 제시. 어디에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어디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데, 광역계획권이다라는 것은 2개 이상의 행정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적이죠. 우리나라는 단일화 행정구역 종류 6가지입니다. 공부에 늘 언급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자, 이 2개 이상 이런 행정구역에 자, 걸친 곳에다가 자, 광역시설, 뭐 고속도로, 뭐 철도, 공항, 항만 등등등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 등을 목적으로 자, 지정한 권력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다. 여기에 어떻게 이런 광역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광역도시를 통해서 방향이 제시돼서 개발된 곳이 많습니까? 뭐 별로 없습니까? 천지죠. 자, 대한민국 모든 고속도로 다 이 계획을 통해서, 모든 철도,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이런 광역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이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일대가 개발되죠. 그래서 광역도시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최근에 개발된 대표적인 곳이 인천국제공항이다. 자, 인천국제공항에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 서해안이고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가 있고 이 주변 지역은 경기도 지역이죠. 경기도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군으로. 자, 영종도라는 인천광역시 앞바다에 있는 섬에 여기에 공항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인천광역시 안에만 들어가는데 아니죠. 공항이 들어가면은 자, 인천광역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 서울특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 자, 경기 북부 지역에서, 경기 이남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KTX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각종 공항 주변에 물류단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권력을 보니까 이만큼이 개발되더라.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군 지역이 이 공항이 설치됨으로써 자, 이렇게 개발이 되죠. 그 개발 범위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이럴 때 쓰는 계획. 자, 여기에 이제 부산의 가덕도에 공항을 넣는다 했죠. 부산의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면은 자, 저 공항은 부산시 맞습니까?
경상남도에도 써야 되겠고 울산 강의시도 써야 되겠죠. 그러다면 그때도 여러 행정구에 걸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만든다?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광역시설이 여러 행정 걸쳐서 들어갈 때 그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25쪽에 광역도시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버리려 했죠. 보실 것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어야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을 때만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 왜 이걸 지정하느냐? 광역시설, 고속도로, 뭐 철도 같은 이런 광역시설을 자,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거나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꾸거나 자, 부분적인 고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정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요. 자, 어디다가 대상,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자, 걸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누가 지정할 거냐? 지정권자.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시도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를 말합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 시도.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돼요. 자, 같은 도 내에서 지정할 때는 도는 시군으로 구성됐다 했죠. 자, 그때는 도지사가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할 당시에 저기에 대한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어요? 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울특별시 3개가 걸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하는 거 보면은 광역계획권 지정은 진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요것만 딱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지정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 시험에 내면은 옛날에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 찾아라라고 놉니다. 그러면 1번 국토교통부 장관, 2번 구청장, 3번 도지사, 4번 특별시장, 5번 광역시장. 몇 번이요? 구청장은 아니죠. 그렇게 놓은 것이 옛날 시험이야. 그러면 요것만 알면 맞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묻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도와 B도의 A도의 시지역과 B도의 군지역에 걸쳐서요. 누가 지정합니까? 광역계획권은? 그러니까 내년에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2개의 도에 걸쳤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A도 B도에 걸쳤잖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만날 엉뚱도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틀리뿌리면 그냥 또 와야 돼요. 워낙 시험에 잘 묻는 내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1번 지정 목적이라고 해놨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자, 밑줄 칩니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그게 지정 목적이에요. 광역시설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광역계획권이다 이 뜻입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 줄칩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시, 군의 관할구의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래서 그게 지정 대상입니다. 자, 그 밑에 참고 학습에 자, 그거는 나중에 5, 6월 달쯤에 한번 보면 되지. 지금 보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자, 밑줄 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의 관할구에 속하고 있을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이 시도라는 것은 이걸 말하죠.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도 이 5가지를 시도를 하죠. 방금 제가 예든 것처럼 A도 B도 도 2개에 걸쳤을 때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야 돼요. 여기에 2개 이상 걸치면 누가 정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이가. 같은 도 내라는 것은 같은 도에 시군에 걸칠 때입니다. 시군. 시군에 걸칠 때 누가 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여기가 특별시일 수도 있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일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다. 그럼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자,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쳤죠. 자, 그럼 이렇게 걸친 형태를 시도에 걸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같은 도내입니다. 도는 뭐로 구성되었어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걸쳤다. 같은 돈에 있는 시군에 걸쳤다. 자, 이건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 가덕도에 공항 넣기로 했던 처음에 가덕도에 공항 넣자고 했던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 그러면 만일 그때 가덕도에 공항이 자 들어가기 위해서 강력계획권 지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치죠.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밀양에다 또 공항 넣자고 했죠. 밀양은 경상남도 도내죠. 밀양시, 김해시 일대에 공항을 넣자고 했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는 누가 정합니까? 도지사가 정합니다. 예. 자,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에 걸칠 때는 같은 도내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3번에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일쯤에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광역계획권을 이제 정했습니다. 저게 공항 넣기 위해서. 자, 그 다음은 4절에 가서 광역도시에 수립해야 되죠. 누가 이 계획 수립할 거냐. 자, 수립권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를 수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할 때는 자,
자,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자, 그래서 그거는 요 형태죠. 같은 도내에 시군에 이렇게 걸칠 때는 가장 이상적인 수립 형태가 관할 시장 군수가 어떻게 수립? 공동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칸에 관할 도지사가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강력계획권이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강력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수립하면 되는데 이 공동수립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서로 관할에 유리하게 수립하겠죠. 협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협의가 안 돼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장군수 공동수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자, 이럴 때는 도지사가 수립을 해라. 도지사. 자,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협의 거쳐 요청이란 말의 밑줄. 자, 협의 거쳐 요청했을 때는 단독 수립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뜻이에요.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 차라리 도지사에게 수립을 맡기자 할 수 있겠죠. 그걸 협의 거쳐 요청이란다. 협의 거쳐서 요청하면은 자, 도지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거기에 양갈로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칠 때입니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이때는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어떻게 수립해라? 공동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국토교통장관 수립 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이 지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의 승인 신청이 없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위한 협의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 세 사람이 수립하는데 여기에 특별시장과 강의시장은 학교 선배. 자, 선후배 관계예요. 자, 도지사는 다른 동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특별시장과 강시장은 같은 동문이죠. 그러면 서로 협의 잘 됩니다. 도지사는 다른 동문입니다. 도지사 배제시켜 버려요. 자, 그러면 3자가 원만한 수립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이 공직사회에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학연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자, 결국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공동수립 못해서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자, 이럴 때는 누가 수립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자,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왔죠. 국가계획은 항상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최우선 시행계획. 최우선 시행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의 수립이 필요할 때는 누가 수립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이 된 광역도시계획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예 처음부터 수립을 하도록 하자. 왜? 최우선 계획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립권자, 승인권자 공동수립. 도지사 플러스 시장군수 공동수립.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의 밑줄.
그 밖에 필요하도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형태죠, 이제.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장이 혼자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요청할 수도 있죠. 협의 고초 요청이 아니고 그냥 요청해요. 요청하면은 도지사가 개입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 3자 간에 어떤 수립한다? 공동 수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네.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 국토교통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래도 요청하는 경우에 몇 주,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공동으로 관계도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시도지사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3자 간에 무슨 수립? 자,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립권자가 복잡하죠. 예, 이걸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가 외우고 하는 순간 내년에 또 봐야 됩니다. 그냥 읽으세요. 자,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 가장 이상적인데 협의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예.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약에 3년이 기억이 난다. 그러다면 큰일 났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 못하면서 외우기만 한 거예요. 그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 못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3년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수립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지 그걸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왜? 시도지사 공동수립이나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가장 원만한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되고, 읽으실 때 주의할 부분은 밑줄 치라고 했죠. 협의 거쳐 요청할 때는 단독 수립할 수 있죠, 도지사가. 자, 그리고 요청하면은 국토교통장관 도지사가 3자 공동 수립할 수도 있죠. 그런 점에 주의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립합니다.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을 자, 이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때는 자,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그냥 3자 원만하게 수립했습니다. 이때는 이 공항 만들 때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 시대다. 중앙정부 시대다. 중앙정부 시대죠.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대통령 때 했습니까?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했어요. 그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런 사람들 다 대통령 임명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임명시대이기 때문에 뭐 서로 다투고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3자 뭐 대통령이 시키니까 원만하게 수립했겠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자, 문제는 이제 가덕도 같은 데 이제 수립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도지사 3자가 원만한 수립이 될까 지금 싶습니다. 왜? 이 공항 같은 이런 광역시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입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누가 부담을 많이 할 거냐. 자, 될 수 있으면 부산광역시장은 경상남도 도지사,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비용 부담을 많이 전가시킬 거예요. 자, 우리 공이 셋 다 3분의 1씩 부담하자. 아시겠어요? 그럼 울산광역시장 뭐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게 절반만 부담 안 한다. 왜? 나는 멀다, 이가. 부산이 가깝잖아. 부산에서 많이 부담해야지. 아니다. 울산에서도 많이 이용한다. 그 대신에 울산광역시에서는 가덕도 가는데, 자,
해안 바다 고속도로 닦아줍니다. 이런 거 들어가니까 돈 많이 내라. 이 협의 잘 안 될 거예요. 어쩌면 협의 안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 협의가 안 됐다 하면 결국 누가 수립합니까?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성인권자라고 되어 있죠. 성인이란 말이 뭡니까? 성인. 네. 자, 우리 성인이다라는 것은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게 인정받는 것을 뭐라 부른다? 성인. 이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승인 받는다는 말을 안 씁니다. 행정기관 중에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이 승인 받는 걸. 자,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 공동수립을 하든 또 수립을 하든 간에 이 계획을 만들면 최종적으로 승인 받아야 되겠죠. 제대로 만든지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1번에 둘칩니다.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병행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2번에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시도지사보다 상급기관이 장관이죠. 그리고 시장 군수의 상급기관 도지사죠. 여기에 승인 받아라 이 뜻이에요. 양갈로 3번은 3, 4쯤에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경우 조정과 협의 구성은 5, 6월 달쯤에 보면 돼요.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광역도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 들어가 있죠. 그 부분 버리시고. 자, 광역도시 수립기준 같은 거는 3, 4월쯤에 보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4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라고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수립권자들이 저게 필요한 광역도시 어떤 절차에 따라 수립하는지는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7, 8은 그대로 두세요.